X라인 0도 90도. 그 다음 교차점에서 원을 하나 그려야죠. 반지름은 9mm. X라인 버티컬. 꼭 X라인 써야 되나요? 라고 하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좀 번거롭지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옵셋 9mm, 옵셋 22mm. 이렇게요. 이 중심선을 가지고 좌우로 이렇게 옵셋 하시면 돼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볼까요? 라인. 자, 오스냅 트래킹 이용해서 선을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다시 볼까요? 라인, 옵셋 22, 옵셋 5mm니까 2.5mm.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 일치. 그 다음 필렛. 그럼 반만 그려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는 응용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계속 연구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서클 반지름 65. 다시 한번 서클, 아니다, 옵셋 11.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옵셋 5mm. 지금 하는 5mm는 중심선을 자르기 위한 옵셋이죠.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아니다, 하나만 더요. 반지름 19.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여기 반지름 10이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원은, 여기는 요 원은 여기에 접하고 있고 그 중심점이 여기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쿼드란트에서부터 10mm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다가 선을 그리고 옵셋 10mm, 그 다음 서클 반지름 10mm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옵셋 10mm 그리고 여기서 반지름 10mm 이렇게 그리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그 다음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0.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트림하면 돼요. 그죠? 근데 저는 필렛을 쓸 겁니다. 자, 요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필렛을 하게 되면 여기 정리되고 여기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부분은 정리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트림 이렇게요. 그러면 필렛 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그 다음에는 중심선의 위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30mm, 여기서부터 20mm. 자, 옵셋 30mm, 20mm. 바로 이 두 선이 교차하는 여기가 중심점입니다. 서클 반지름 40.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트림으로 조금 끊습니다. 원래 원은 필렛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트림으로 조금 끊어버리면 이제 원이 아니죠. 이건 호입니다. 끝점이 있기 때문에 얘는 필렛이 돼요. 필렛 반지름 19mm, 이 원과 이 원. 다시 필렛 반지름 5mm. 그러면 이런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해보시죠. 어레이, 폴라 어레이죠. 자, 선택하고 폴라 어레이 중심점 클릭하고 아이템의 개수를 4개로 고쳐주시면
금방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이번에는 조인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조인 설명하고 다시 어레이로 되돌아가도록 하죠. 제가 라인을 그려봤습니다. 라인을 그리고 이렇게 V자로 하고 여길 딱 트림해서 잘라냈습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이 선과 이 선은 동일선상에 있는 선이죠. 그죠?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는 선을 조인, 연결하는 선, 그게 조인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선을 이렇게 그려보시죠. 동일선상에 있는 선입니다. 조인입니다. 조인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select source object, 그러니까 원본을 먼저 선택해 달랍니다. 원본 선택하고 엔터 없습니다. 나머지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얘가 원본으로 포함됩니다. 이렇게요. 원래 빨간색이 1.3선이었죠? 그런데 하나로 포함되어 버린 거죠. 다시 볼까요? 조인, 원본 선택하고 타겟 선택하고 엔터.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조인. 자, 조인. 그 다음에 동시에 선택하고 엔터. 조인 되는 거 보이시죠? 자, 제가 카피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네, 동일선상으로 카피했습니다. 조인. 어떻게 되나요? 조인. 자, 이해되시나요? 조인. 이게, 자, 윈도우로 선택해 봤고요. 근데 어떻게 되나요? 자, 조인. 크로스로 선택할 때 여기 먼저 선택되죠. 그리고 여기 선택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쳐지는 겁니다. 여러 개를 그냥 이렇게 선택하셔도 충분히 돼요. 자, 요런 거 한번 해보시죠. 자, 얘네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동일선상에 있는 경우죠. 그런데 동일선상에 있지 않는 경우, 동일선상에 있지 않는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끝점이 맞닿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끝점들이 다 맞닿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조인이 됩니다. 조인, 원본 선택하고 나머지 하나로 조인된 거 보이시나요? 이때 조인되는 건 폴리선으로 조인됩니다. 폴리라인. 우리 예전에 렉탱글 설명할 때, 폴리곤 설명할 때 제가 하나로 이어진 선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폴리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제가 이 끝에다가 서클을 하나 그릴 겁니다. 서클, 반지름 10mm.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반지름을 하나, 원을 하나 그려 보시죠. 저는 이 선의 길이가 전부 다 50mm입니다. 이거 다 50mm 짜리로 그린 거예요. 다 50mm 짜리고 그 끝에 10mm 짜리 원을 그린 것 뿐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원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패스. 패스는 지금 그린 경로를 따라가면서 복사하는 것. 이게 패스 어레이입니다. 경로 배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경로를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패스를 따라가면서 복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따라가면서 복사하네요. 어떤가요? 어렵지 않죠? 자, 한번 해보시죠. 패스 어레이는 공장이나 이런 데 보면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어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잖아요. 그럴 때 제품 생산의 위치라든지 컨베이어 벨트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폴리곤, 아니, 이번엔 미러에 대해서 알아보죠. 대칭 명령어네요. 자,
제가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곡선을 만들 겁니다. 굳이 저처럼 안 그리셔도 돼요. 자, 제가 곡선을 그려봤습니다. 제가 곡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뭐 좀 이상하다. 자,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대충 그리세요. 뭐 자세히 그릴 필요는 없고. 자, 한번 그려보시죠. 라인 대충 또 선을 띄워서 선을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오스냅도 하나 쓸 거예요. 어떤 오스냅이냐면 니어레스트라는 오스냅입니다. 니어레스트는 근처란 뜻이에요. 서클 니어레스트 그러면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점들을 찾는 명령어입니다. 지금 커서 근처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확대해서 볼까요? 지금 커서 근처엔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런데 근처에 가니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근처에 있는 이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점들을 찾는 명령어가 nearest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대충 원을 하나 그렸고 다시 엘립스 시작점도 nearest. 자, 끝점도 nearest.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네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미러입니다. 미러는 대칭이에요. 미러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거울이죠. 나하고 거울 속에 있는 나는 반대로 되어 있죠. 좌우가 바뀌어 있죠. 네, 미러. 자, 이상한 곡선 하나 선택하고 엔터. 미러의 시작점, 미러의 끝점. 자, 미러가 끝났어요.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이레이즈 소스 오브젝트. 원본 삭제할까요? 아니요. 자,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좀 이상하지만 나비 모양이 완성됐네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미러. 자, 이번에는 예스. 원본이 넘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미러. 다시 한번 대칭. 예스. 그럼 원본 넘어가죠? 사선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러. 그러면 이 사선과 대각선이 되게끔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수선의 방향으로. 자, 자, 한번 해보시죠. 이 과제물은 이 안쪽에 있는 건 그냥 그리시면 되고 이렇게 이 바깥쪽에 있는 게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자, 보실까요? 자, X라인. 그 다음 다시 한번 X라인. 자, 90도에서 28도 빼니까 62도네요. 앵글 62도. 트림으로 끊고요. 자, 그 다음 서클 반지름 33.6. 다시 한번 서클.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서클이 들어가는 거죠. 38.4. 특성 일치. 그 다음 서클 반지름 6.4. 옵셋 6.4. 역시 특성 일치. 매치 프로퍼틱스.
다음 필렛 반지름 0을 해서 반지름 0으로 고쳐서 필렛. 나머지 트림으로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모습 만들어지고요. 옵셋 5mm 선 연장하고 트림으로 끊어주시면 여기는 완성이 됐습니다. 가운데 완성시켜 보시죠. 그 다음에는 이 중심선이 아래로 갔다가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 중심선까지의 거리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값하고 요 값, 이걸 본 겁니다. 반만 그리시면 돼요. 자, 옵셋 45mm 아래로 한번, 다시 옵셋 106mm 위로 한번. 자,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 놓으면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5mm 옵셋해서 트림으로 끊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이쪽으로 84mm 옵셋 84mm, 이쪽으로는 71mm 옵셋 71mm. 자, 그 다음 여기서 한 번 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10mm 밑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기도 10mm 밑으로 내려가요. 속성 일치하면 맨 바깥쪽은 실선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이제 교차점마다 이제 서클을 그려야 됩니다. 먼저 반지름 5mm, 그 다음 반지름 10mm, 여기도 반지름 5mm, 반지름 10mm. 아마 여기에 값에는 파이 아니네, 맞네요. 자, 그 다음 자, 필렛 선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옵셋 5mm 중심선 트림을 하시면 되겠네요. 트림. 자, 필요 없는 선들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자, 이런 모습이 됐네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여기 선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이 선의 각도가 47도입니다. 이거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인, 그 다음 탄젠트. 그러면 선이 이렇게 자유롭게 그려지겠죠. 이때 상대 극좌표를 씁니다. 골뱅이 100만큼, 100이라는 길이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쓴 길입니다. 100mm만큼 47도 방향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X라인 앵글 47도, 그 다음 원을 클릭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잖아요. 근데 원이라는 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 반지름만큼 다 접선이 됩니다. 그래서 10mm 옵셋 해주면 이렇게 접선으로 끝나게 돼요. 그럼 가운데 이 선 치우면 손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이요, 필렛 반지름 0 확인하고 나머지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 나가면 되겠군요. 자, 그 다음 이 위쪽도 마찬가지입니다. X라인, 자, 앵글 마이너스 10도, 옵셋 10mm, 필렛, 트림, 확대해서 짜투리 꼭 지워주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가 이렇게 안 생겼죠. 끝에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라인을 이용해서 한 번 더 그립니다. 필렛, 트림. 그런 모습 완성된 거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45mm가 떨어져 있습니다. 옵셋 45mm,
자, 특성 매치 프로퍼티스로 특성 맞추고 필렛 반지름 10mm. 그러면 선 정리 다 됐네요. 옵셋 5mm, 위아래로 옵셋 5mm 해주고 트림으로 끊을 거 끊고, 그 다음 이 아래쪽에 옵셋 4mm, 옵셋 38mm. 역시 마찬가지로 특성, 그 다음 필렛 반지름 2.4mm, 다시 필렛 반지름 0. 자, 그러면 반쪽 완성됐네요. 여기까지 해보시죠. 미러 대칭이죠. 그리고 대칭하면 네, 손쉽게 되는데, 지금 선이 끊어져 있죠. 그러니까 조인 한 번씩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선들이 하나로 연결이 되면서 끝나겠죠. 자, 완성시켜 보시죠. 로테이트는 사물을 회전시킬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선을 그렸습니다. 폴라 트래킹을 안 쓰고 그냥 그린 겁니다.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치면 기준점 물어봐요. 기준점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회전 각도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90도. 그러면 절대각도 90도로 가는 게 아니고 현재 점에서 90도 더 회전시켜 버립니다. 다시 볼까요? 로테이트 90도. 그럼 현재 각도에서 90도가 돌아가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중요한 거는 기준점을 잡으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기준점을 잡으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로테이트 선택하고 기준점 90도. 그럼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 거 보이시나요? 기준점을 잡았으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게 플러스 값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돌리고 싶어요. 그러면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를 쓰셔야 됩니다. 로테이트 기준점 마이너스 90도. 반대로 돌아간 거 보이시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각도를 한번 써보시죠. 로테이트. 자, 여기 옵션에 카피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복사 옵션이에요. 카피 90도. 그러면 복사된 거 보이시나요? 로테이트 카피 180도. 그러면 90도 단위로 중심선을 그렸네요.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아까 그릴 때는 X라인을 이용해서 그렸죠. 이번엔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그려볼 겁니다. X라인 0도 90도. 자, X라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각도를 측정했죠. 근데 로테이트는 이렇게 합니다. 카피 마이너스 28도. 트림으로 자르고요. 이 선을 이쪽 방향으로 28도 돌리면 되는 거죠. 플러스 28도는 이쪽이죠. 이해되시나요? 한번 해보실까요? 서클 33.6. 다시 한번 서클 38.4. 다시 속성 맞추고 서클 6.4. 트림으로 조금 끊고 옵셋 6.4. 속성 맞추고요. 필렛 그 다음 옵셋 5mm. 자, 트림으로 끊을 거 끊고 지울 거 지우고 다시 밑으로 옵셋 45mm, 옵셋 84mm, 자, 옵셋 10mm. 자, 특성 맞추고 서클 반지름 10mm, 반지름 5mm, 옵셋 5mm. 아니,
얘부터 필렛부터 해볼까요? 그 다음 옵셋 5mm 트림. 자, 선을 제가 이렇게 잘랐습니다. 여긴 트림이고요. 옵셋 5mm. 역시 옵셋 5mm 트림으로 잘랐고요. 자, 아직 이 위쪽은 표시도 안 했고요. 자, 여기 이 선에서부터 이렇게 47도죠. 근데 이 선의 중심선이 여기네요. 로테이트 선택하고 카피 47도 되나요? 안 되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옵셋 하면 되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로테이트 이 중심선을 회전하는 겁니다. 카피 47도 옵셋 10mm 이렇게요. 자, 필렛 매치 프로퍼틱스 트림. 선 짧아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봅니다. 옵셋 38mm 4mm 필렛 반지름 2.4mm. 자, 그 다음 옵셋 106mm. 자, 선 연장하고요. 여기가 제일 윗선이에요. 트림으로 끊고요. 자, 밑으로 10mm. 중심선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옵셋 71mm 서클 반지름 5mm 반지름 10mm 라인으로 내리고 필렛 반지름 0. 자, 다시 한번 트림으로. 자, 옵셋 10mm 아이고 10mm란다. 옵셋 5mm. 그래서 트림으로 끊고 연장할 거 연장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테이트. 자, 카피 마이너스 10도 옵셋 10mm. 역시 필렛 할 거 필렛 하고 속성 맞추고 지울 거 지우고 트림 할 거 트림하고, 그 다음 옵셋 45mm. 필렛 반지름 10mm. 선이 자동으로 늘어나죠? 뭔가 이상하네? 뭐가 잘못됐냐면 요만큼이 이 선을 가지고 옵셋 했는데 여기 중심선 가지고 옵셋 하는 거네요. 자, 이동하기. 이만큼이 10mm 올라가야 되는군요. 자, 5mm 옵셋 이렇게 되는 거죠. 10mm.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 선에서 106mm 올라가셔야 됩니다. 자, 밀어. 어떤가요? 이번엔 로테이트로 해봤는데 엑스라인보다 조금 더 쉬운 것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런 거 이제 너무 쉬워요. 자, 보시죠. X라인 0도 90도 옵셋 50 옵셋 20 다시 옵셋 150. 그 다음 필렛. 아이고 반지름 들어가 있네요. 자, 필렛 자, 그 다음 중심선 바꾸고 옵셋 5mm. 트림으로 선적. 아이고
네, 트림으로 선 정리하고요. 지금부터 쓰는 거죠. 옵셋 18mm. 자, 트림. 그때 우리 여기다 X라인으로 선 그렸었죠.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로테이트 10도, 로테이트 마이너스 10도. 자, 필렛 아니 옵셋 10mm. 속성 일치. 그 다음 필렛 어떤가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 가지고 작업하는 거죠, 그죠?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요과제물이요. 요과제물이 꽤 어려웠을 겁니다. 자, 이 과제물을 제가 그려볼 건데요. 자, 한번 보시죠. 자, X라인 0도 90도 옵셋 62mm. 그 다음에 필렛으로 선 정리하고 옵셋 30mm 39mm 41mm. 자, 트림으로 지우고. 자, 옵셋 10mm. 자, 필렛 서클 반지름 39mm. 한 번 더 반지름 22.5mm. 그 다음에 선을 긋지 말고 얘를 로테이트 하는 겁니다. 로테이트 카피 65도. 자, 트림하고 나머지 필렛하고 트림하고 필렛하고. 그럼 여기까지는 완성됐네요. 자, 지금부터 이제 들어갈 건데 여기 각도가 101도죠. 이 선을 그대로 로테이트 해도 되고 이 선을 로테이트 하셔도 좋고. 101도 90도 그러면 11도 더 돌아가면 되겠네요. 11도.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37도 로테이트 카피 37도. 그 다음 서클 반지름 10mm. 트림으로 잘라내면 여기 뾰족한 부분 완성됐네요. 요 뾰족한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죠. 우리 이동 명령어 배웠습니다. 이동으로 갖다 놓고요. 나머지 여기는 필렛으로 마무리. 각도 계산 안 해도 되죠? 자, 그려보시죠.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사선을 그렸습니다. 이 사선이 절대각도 45도가 되길 원해요. 제가 원하는 건 얘가 절대각도 45도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21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정확하게는 21도가 아닙니다. 소수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생략돼 있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처럼 사선을 한번 그려보시죠. 이거 하기 전에 각도를 맞춰서 하나 그려봅시다. 자, 라인 30도짜리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건 제가 각도를 맞춘 거예요. 30도짜리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각도 맞춰서 한번 해보시죠. 얘도 마찬가지. 얘를 먼저 해볼 건데 절대각도 45도로 만들 겁니다. 물론 여기다 15도를 더 하면 돼요. 그죠? 근데 그냥 잘 보세요. 원점을 지정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레퍼런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레퍼런스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참고서입니다. 참고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참고서 하나 다 샀을 거예요. 그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레퍼런스 북이라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참조할 만한 내용들. 그러니까 레퍼런스는 참조하다라는 뜻입니다. 기존의 각도를 참조해서 내가 새로운 각도로 맞추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누르면 CAD가 물어봐요. 레퍼런스 앵글, 현재 각도요. 현재 내가 참고할 만한 각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각도 30도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30도라고 했습니다. 캐드가 물어보네요. 뉴 앵글, 새로운 각도가 얼마인가요? 45도요. 그러면 이렇게 절대각도 45도로 맞춰줍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각도를 여기 앵귤러 쓰시면 돼요. 자,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각도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얘를 정확하게 45도로 맞추고 싶어요. 자, 로테이트.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레퍼런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각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마우스로 점을 2번 찍을 겁니다. 마우스로 점을 2번 찍는데 첫 번째 점의 위치가 원점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점이 원점, 그 다음 반대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캐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를 인식을 합니다. 두 점 사이에 이 각도를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첫 번째 점이 원점이 돼야 돼요. 그 다음 여기다가 뉴 앵글 45도, 정확하게 45도 맞아 떨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적당한 각도를 이루었습니다. 얘는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건 0도로 바꾸고 싶습니다. 로테이트, 레퍼런스, 첫 번째가 원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점 클릭하고 0도 엔터. 0도로 돌아간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기본 과제물 요구하고 있었죠? 그 옆에 게시물입니다. 이 게시물이요. 이 게시물을 열어보시죠. 밑으로 내려가면 뭐 내용이 있고, 여기 없나? 이거 오른쪽 버튼 누르면 다른 이름으로 이미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저장해 보시죠. 자, 이렇게 PNG 파일로 다운로드 받았을 겁니다. 다 다운로드 받으셨나요? 이거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 드래그하면 이렇게 딸려 다니잖아요. 드랍. 캐드 화면에다 놓고 드랍.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와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이렇게 인서션 포인트, 즉 그림의 위치를 물어봅니다. 0,0 그대로 엔터.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는 게 스케일 팩터입니다. 이때 여기 잘 보세요. 저 같은 경우 451 나오죠. 451에 639 나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 뭐 이거 1, 뭐 0.1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크기를 조절해 주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적어도 450으로 조절해 주시면 돼요. 저는 그냥 1 쓸 겁니다. 여기 스케일 팩터에 1을 쓸 건데 만약에 1처럼 되게 작은 숫자가 나오면 큰 숫자로 키워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전 각도 물어봅니다. 0도. 그러면 이와 같이 이미지 들어옵니다. 자, 이미지를 불러보시죠. 캐드 파일로.
이거는 무슨 도면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설계를 하려면 이제 이런 걸 띄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구청이나 혹은 시청이나 이런 데 가면 이거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뭐 대상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일종 주거지역 나오죠. 7층 이하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군사시설이나 농지나 이런 거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자, 이 밑에 보면 뭐뭐뭐 대라고 써 있죠. 대는 대지란 뜻입니다. 대지란 뜻이에요. 지번이 있는 땅, 즉 다시 말해서 주소가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합니다. 여기 도는 뭘까요? 네, 맞아요. 도로요. 이거 도로입니다. 이 물건지 앞에 도로가 이렇게 두 개가 지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천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뭘까요? 하천이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 잡이라고 써 있네요. 얘는 뭘까요? 이거 잡종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죠.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으면 도로 옆에 하천이 그대로 있나요? 아니면 하천이 이렇게 밑으로 있나요? 밑으로 있죠. 그럼 비탈면이 생기겠네요. 이 비탈면이 바로 잡종지입니다. 쓸 수 없는 땅이에요. 쓸모없는 땅.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무 뭐 봄에 이렇게 그 나뭇가지 다 자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잠깐 모아놨다 치우기도 하고 그러는. 여기 쉽게 얘기해서 여긴 비탈면이라는 얘기예요. 나한테 필요한 건 요만큼의 땅입니다. 요 땅인데 이 도면에 보면 동서남북이 없습니다. 이쪽이 북쪽이고 동쪽이고 서쪽이고 남쪽입니다. 이거는 무언의 규약입니다. 또 하나 축척이 1대 500이라는 사실인 거죠. 자, 바탕색이 흰색이에요. 근데 커서도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라인. 자, 선 확대해서 선을 따라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라인을 따라 그립니다. 자, 이렇게 라인을 다 따라 그렸으면 됩니다. 여기가 오브젝트가 아니고 이 테두리 선이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테두리를 이렇게 선택하면 선택이 되어집니다. 삭제. 그러면 물건지만 이렇게 딱 따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제 필렛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필렛. 그러면 이제 물건지에 대한, 그러니까 대상지에 대한 정보는 끝났고요. 자, 다시 요거 뒤로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네, 여기 있네요. 여러 가지 자료들에 보면 방위 표시하는 게 있습니다. 요 방위 그리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이제 요거를 그릴 건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보세요. 서클 반지름 10mm. 그 다음 라인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화살표를 쿼드란트로 그리시면 됩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옵셋 5mm요. 옵셋 5mm. 근데 여기서는 2.5mm씩 옵셋하면 5mm가 되겠죠? 옵셋 2.5mm. 나머지는 다 필렛 처리합니다. 자, 그리고 트림으로 지우면 모양이 완성됐네요. 자, 이렇게 모양 완성시켜 보시죠. 그죠? 여기가 북쪽 방향입니다. 근데 도면을 그리려면 어떻게 돼요? 반대타게 놓고 그려야 돼요. 로테이트. 기준점 클릭하고 레퍼런스. 기준점 클릭하고 반대점 클릭하고 0도 엔터. 그래서 이 방향이 정북 방향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서남북 할 때 동서남북 방향을 아무렇게나 찾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동서남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스케일로 크기를 맞춰서 도면을 그리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